안녕하세요. 오지라이프 채널의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실생활에 유용한 호주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호주에서 이웃과의 분쟁이 발생할 시에 대처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옆집에 살던 이웃과 형, 동생, 친구가 지내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서 원수로 지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람 사는 세상 다 비슷하듯이 호주 역시 이웃과의 법적 문제로 말 못할 소가리를 하시는 한인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이웃 간에 가장 자주 일어나는 몇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법원에서 이웃 간의 분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이 담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담장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담장이라는 게 만약 이웃 간에 합의가 되어 있다면 서로 간에 담장을 쌓지 않아도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문제는 나는 담장을 만들고 싶은데 옆집 이웃은 담장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일단 먼저 담장을 쌓기 전에 견적을 받아서 이웃에게 한부를 보내고 시간을 잡아서 이웃과 상의를 해보시고 난 뒤에 합의를 보시게 되는 게 주로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자, 만약에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 이 최후의 방법은 지방법원의 그러니까 매지스트레이트 코트에 담장 설치에 대한 오더를 그러니까 담장 설치 명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쌍방이 이 펜스의 가격을 나눠서 절반씩 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방법이 꼭 원칙처럼 적용되는 건 또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 담장이 아직 튼튼한데 이웃이 리노베이션을 위해서 담장을 바꾸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시에는 서로 간의 합의하에 담장에 대한 비용을 서로 다른 비율로 분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담장을 수리하는 경우인데요. 자, 호주에서 보통 쓰이는 나무로 만든 담장의 경우 목재의 수종과 재질과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평균 1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10년 이상 담장을 쓰다 보면은 군데군데 나무가 삭아서 떨어지거나 혹은 토양이나 또 비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뒤틀림이 생겨서 담장의 위치가 좀 달라지거나 아니면 지지가 약해져서 한쪽 방향으로 담장이 기울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웃과 상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를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담장이 이웃의 과실로 무너졌다거나 또 부서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그리고 먼저 수리를 하신 뒤에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호주에 살면서 가장 소소하면서도 아주 빈번히 발생하는 이웃 간의 분쟁 소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집 나뭇가지가 상대방의 담장을 넘어갔을 텐데요. 일단 너무 나뭇가지를 바로 자르시지 말고요. 상대방에게 자르겠다는 통보를 하신 뒤에 자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르실 때 무턱대고 넘어온 가지를 모두 자르신다거나 아니면 넘어온 뿌리가 넘어왔을 때 도끼로 뿌리를 모두 찍어내신다거나 심한 경우엔 구멍을 뚫어서 독약을 주입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동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살고 계시는 지역 카운슬마다 나무를 자르실 때 이 크기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심할 경우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잘라내는데 성공하셨다면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실 것이 아니라 이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로 요즘 들어 크게 늘어난 케이스인데요. 몇 년 전부터 흔히 볼 수 있는 한 구역의 토지를 나눠서 앞집과 뒷집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이런 집을 구매하신 경우에 이 상대방의 토지를 거쳐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웨이를 공유하는 등의 이런 지역권, 이즈먼트라고 하죠. 지역권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통행권과 지역권 같은 경우에 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개인이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원만하게 이런 내용을 풀어가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웃이 이런 통행권이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만약 여러분의 땅에 지속적으로 물건을 갖다 둔다거나 그것을 마치 자기 땅처럼 이용한다면 무단 침입으로 간주해서 경찰에 기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대방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역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웃의 애완동물 역시도 적용이 되는데요. 자, 만약에 옆집 고양이가 우리 집 펜스를 넘어와서 우리 집 연못에 비단잉어를 잡아갔다.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옆집 개가 펜스에 부서진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 닭을 물어 죽였다.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건데요. 이런 상황 역시 이웃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입으신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티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께서 가장 고민 많으신 부분일 텐데요. 바로 이웃의 소음공해입니다. 물론 한국에서처럼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까지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웃의 지속적인 소음으로 충분히 고통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먼저 이웃과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소음을 중지하거나 감소시키거나 여러분이 없는 특정 시간만 허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웃이 이러한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만약 너무 늦은 저녁에 취침 시간에 생기는 소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고요. 이른 아침에 나는 잔디 가구를 사용 제한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주로 8시 이전에는 이런 큰 소음이 나는 공구나 잔디 깎기의 사용을 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외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옆집에서 자꾸 뭔가를 태우는 이런 소각 행위를 한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연기로 인한 피해도 피해지만 잠정적으로 이 연기나 불씨가 날아와서 우리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카운실에서 지붕이 없는 소각시설에서는 소각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잘 알아두셨다가 옆집에서 만약에 소각을 할 때 한번 살짝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당히 난해한 케이스인데 이웃이 자꾸 우리 집을 엿보는 건데요. 요즘 한창 도심 근처에 많이 생긴 연립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우인데 옆집의 창에서 우리 집 거실이 보인다거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계속 우리 집을 보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런 행위가 계속 이어질 때 증거를 잡아내기가 솔직히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에 섣불리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막 달려들다가 결국 아무런 해결책 없이 돌아온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일단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서 엿보는 행위를 난 싫어한다. 그리고 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시킨 후에 중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커튼을 친다거나 아니면 블라인드로 상대방의 의도적인 엿보기를 막아내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상대가 엿보기를 하는 것 같다고 증거를 잡기 위해서 상대방의 집 쪽으로 CCTV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시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히려 더 일을 심각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부디 현명하게 풀어나가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아주 간략하게 말해 보았지만 역시 이웃 간의 분쟁은 당사자 간의 대화로 서로가 만족하는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이야기로서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임은 분명 틀림없습니다. 일단 이런 이웃 간의 분쟁을 법정으로 끌고 갈 경우에 양 당사자 모두가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답답한 것은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고 이겼다고 할지라도 이웃은 계속 옆집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웃과의 법적 문제의 경우에 지역 법률도움센터, 그러니까 커뮤니티 리걸센터에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일도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이런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제3자의 중재를 기대해 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중재로 해결이 안 돼서 여러분께 끊임없는 고통이 지속된다면 꼭 법률 전문인을 찾으셔서 이런 이웃과의 분쟁 시에 본인의 권리와 가능한 법적 조치, 그리고 정부 기관에 대한 대응을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이웃과의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지라이트 채널에서 저 라이언은 호주 생활에서 흔히 겪으시게 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호주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이 살아있는 세상